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축하 인사가 뭔지 아세요? 좋은 사람 만났네요. 이런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났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사랑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눈앞에 보이는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예측할 수 없는 롤러코스터가 될 수 있거든요. 더 심각한 건 결혼 전에는 모습을 감추고 있다가 결혼 후에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내가 고쳐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마치 조립되지 않은 가구 같은 존재예요. 감정 조절은 안 되고 자기 성찰은 전혀 없으며 미래 계획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대충 살아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을 보면 내가 도와주면 분명히 달라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특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일수록 더 쉽게 빠져들어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치료사도 아니고 마법사도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재활센터는 더더욱 아니죠.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고 상대방은 자녀가 됩니다. 성인이 된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활 습관까지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 한번 했다고 칭찬받기를 원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겁니다. 결혼은 동반자 관계여야 하는데 한쪽이 계속 끌어주고 밀어줘야 하는 관계가 되어버리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에너지는 바닥이 나고 정작 자신의 성장과 발전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상대방이 결혼 전부터 책임감이 없고 자기 치유에 관심이 없으며 자아 성찰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사랑이 아무리 위대해도 혼란을 질서로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유형은 감정 조절 능력이 전혀 없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작은 일에도 폭발하고 말로 상처를 주며 의사소통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립니다. 문을 쾅쾅 닫고 몇 시간씩 입을 다물어버리거나 감정이 격해지면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죠. 이런 사람과 함께 살면 집 전체가 지뢰밭이 됩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조심스럽게 걸어야 하고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며 심지어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러워져요.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감정적 인질 상태에 놓인 거예요. 특히 위험한 건 이런 사람들의 사과 패턴입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지금 노력하고 있어. 화가 나서 그랬어 라고 말하면서 변명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결혼 후에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서 성인군자가 되는 일은 없어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세 번째 유형은 전문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내 잘못은 절대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책임 전가에 관해서는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을 정도죠. 절대 사과하지 않고 자기 반성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삭제된 것처럼 행동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모든 전 연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모든 친구는 질투가 많았으며 모든 실패는 다른 사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갈등이 끝날 때마다 자신의 비극적인 인생사를 꺼내들며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죠. 책임감이 독약인 양 피하는 사람과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는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거든요. 전문 피해자들은 여러분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사과하게 되고 점점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며 결국 움츠러들게 되죠. 책임감 없는 결혼은 정신적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과 같아요. 그건 내가 잘못했네. 다음엔 더 잘할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모든 논쟁을 감정 조작의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 말고요. 네 번째는 행동력 없는 몽상가들입니다. 꿈을 크게 꾸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할 거야. 곧 진지하게 할 거야. 내년이 내 해가 될 거야 라고
매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내년도 이제 그들의 이름을 너무 많이 들어서 지쳐있을 정도예요. 게으른 몽상가들의 특징을 보면 세상은 갖고 싶어 하지만 일하는 건 싫어해요. 성공을 갈망하지만 규율은 피하고 말은 크게 하지만 실행은 작게 합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모든 책임이 여러분 어깨에 올라와요. 마치 지친 당나귀처럼 관계 전체를 혼자 끌고 가야 합니다. 결혼은 평생에 걸친 여행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실제로 함께 걸어줄 사람이 필요하죠. 소파에 앉아서 당신을 믿어요, 자기야. 가서 모든 걸 해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목표와 열정,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노력을 외국어처럼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일어난다면 그보다 좌절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 말고요. 5번째로 가장 교묘한 유형은 사랑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은밀한 조종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통제를 시도하지 않아요. 대신 관심과 애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옷은 입지 마. 사람들이 쳐다볼 거야.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왜 나 없이 나가야 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부드럽고 달콤하게 걱정하는 척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아 보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사라져 있어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취미도 없어지며 친구 관계도 의심스러워지고 독립성도 취소된 상태가 되죠.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는 거예요. 파트너십을 원하는 게 아니라 통제를 원하는 겁니다. 만약 연애 중에도 이미 조종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스포일러를 하나 드리자면 훨씬 더 심해집니다. 엄청나게 더 심해져요. 여러분의 자율성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자유로운 느낌을 주는 거예요. 감시당하는 느낌이 아니라요. 결혼은 게임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취도 아니고 예쁜 사진 앨범을 위한 순간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천천히 합법적으로 감정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사람은 단순히 여러분의 평화만 망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시간, 돈, 정신 건강, 인간관계, 자신감,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내 삶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 아니면 혼란을 가져다 주는가? 이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끌어주고 있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영감을 주는가 아니면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가?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가 아니면 나를 관리하려고 하는가? 이 사람이 책임을 지는가 아니면 피해자 역할을 하는가? 이런 질문들의 답이 명확해야 해요. 진실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가능성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패턴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현명하게 결혼하고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미래의 자신을 보호해 주세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가 기분 나빠한다면 아마 그 사람이 오늘 제가 말한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결혼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험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바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이 눈을 멀게 할 때가 있지만 지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함께 평생을 보낼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좋은 결혼은 2명의 온전한 사람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쳐주거나 완성시켜주거나 구원해주는 관계가 아니라요.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